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취임식 직후 1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부족으로 결국 접종을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공화당 중진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잇따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8만 2,695명 늘어난 2,455만 2,405명, 사망자는 4,367명이 늘어 40만 8,38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1,119명이 들어 127만 9,811명, 사망자는 219명이 들어 4만 1,58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438명이 늘어나 64만 1,140명, 사망자는 152명이 늘어 2만 66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662명이 늘어 23만 5,796명, 사망자는 48명이 늘어 6,7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취임식 직후 1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우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했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를 중단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1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이민 정책과 관련된 행정명령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전 우리는 이 겨울에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오늘 서명할 행정조치들은 국가 위기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임 첫날 서명한 이런 행정명령들은 전임 정부와 차별화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지시하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거부했던 다자주의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또 연방건물 부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와 함께 시민들에게 앞으로 100일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자는 운동도 제안했습니다. 무슬림과 이민자들에게 내려졌던 조치 일부도 해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지시한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민 신청과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 해제 명령을 내렸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들에게 취업을 허가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라는 행정조치도 내렸습니다. 이민 정책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표 1회 법안으로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약 1,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안보부는 20일 데이빗 피코스케 장관 대행이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 세관 단속국, 시민 이민국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중단 대상에서 빠지는 비시민권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나 미국에 머물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한 사람, 지난해 1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없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세기 최악의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여력의 한계로 모든 이민법 위반 사항에 대응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전부 추방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특별 상황에서 인권과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이민 절차를 재건하고 국가 국경 안보와 공공안전의 우선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투입되는 자원을 급증해야 한다고 추방 중단 등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제도의 유지 강화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 법안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동안 경제 구호와 기후, 이민 등 주제별로 대응 조치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역시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와 경제 구호, 기후와 이민 등 주제별로 대응 조치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보고를 받은 후 백신 접종 및 검사를 늘리는 등의 대응이 담긴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발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국에 도착 후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구호를 주제로 한 22일에는 2개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보조금인 펠그랜트,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과 실업보험에 대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는 연방 직원들에 대한 단체 교섭권 회복과 연방기관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한 F리스트 행정명령 철회 등입니다. 23, 24일 주말을 보내고 25일에는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인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를 취하고 26일엔 평등, 27일엔 기후, 28일엔 헬스케어, 29일엔 이민 관련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대로 집무실 책상에 매우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를 확인했다며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은 퇴임할 때 후임자를 위해 집무실 책상에 축하와 지지를 보내는 편지를 남깁니다. 선거 불복을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만큼 편지도 남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런 우려를 깨고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전임이 남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나며 대통령은 그저 백악관에 잠시 머물 뿐이며 민주주의의 도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책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반대 세력을 격노하게 만들고 친구들은 실망시킬 시련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선배로서의 위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함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3명의 전임 대통령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신의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일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공개된 영상에 함께 출연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새 전 대통령들 중 유일하게 야당 공화당 소속인 부시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미국의 제도적 온전성을 말해준다며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나라인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세 세계는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부통령 바이든과 함께 8년간의 국정을 이끌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취임식에서 가장 애정을 느꼈던 기억은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보여준 품위와 너그러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격렬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공통의 인류애를 느낄 수 있다며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은 바이든과 함께 행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새 행정부가 당면한 과제도 있지만 미국에는 흥분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그 자리에 있어서 기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며 당신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임식 후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부족으로 결국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뉴욕 보건구 산하 15개의 백신 접종소가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백신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며 지역 내 보건국 산하 백신 접종소를 일시적으로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주 접종 일정이 잡힌 2만 3천여 명의 뉴욕 시민은 예정대로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보건국 산하 15개 백신 접종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기존 백신 접종 예약은 일주일가량 늦춰집니다. 하지만 시의회 보건위원장인 마크 디 레비는 예약 취소 메시지를 받지 않은 경우엔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물량 부족은 연방정부를 통한 모더나 백신의 보급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략 1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브 촉시 보건국장은 모더나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제대로 백신을 유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백신 물량 부족 해소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법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백신 생산을 늘릴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물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달 말 미국민들에게는 $600의 현금이 지급됐는데요. 현금이 지급된 이후 음식점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미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이후 철치스 치킨, 체커스 드라이브인, 누들스, 맥도날드 등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포 브레디와 브레스텝의 경영주인 크리스 엘리엇은 사람들이 조금 여유를 갖게 됐고 생활에서 평범함을 찾는 것 같다며 두 번째 부양책으로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과 비교해 6.5%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성인과 어린이 1명에게 각각 $600씩을 지급한 게 식당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산업조사 전문업체 레버뉴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4월 현금 지급 때는 음식점의 매출이 3에서 12%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양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워싱턴 저널은 정부의 식당 내 식사 규정이 자주 바뀌는 데다 다른 규제도 많기 때문에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 집계 결과 음식점 수만 곳이 폐업했고 겨울을 지나면서 문을 닫는 식당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식점 업계는 2020년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19.5% 떨어지면서 의류 소매업계 다음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00의 추가 현금 지급안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중진들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잇따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취임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바로 얼마 전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가까운 시기에 새 부양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라는 큰 금액의 부양책에 대해 규모가 큰 만큼 그만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롬니와 머카우스키 의원 모두 지난달 9천억 달러 경기부양 법안에는 힘을 실어줬던 인물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 인사들은 이미 양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접촉하며 경기부양 법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기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장기적인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는 두 번째 대형 경제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칼리지 보드가 SAT 과목 시험을 전격 폐지하면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SA2 한국어 시험도 사라집니다.
경쟁력의 척도로 여겨졌던 과목이 사라지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한인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SAT 시험 주관처 칼리지 보드가 SAT2 과목 시험을 전격 폐지키로 했습니다. 또 선택 사항이었던 에세이 시험도 오는 6월까지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AT2 과목 시험이 폐지되면 한인 학생들도 많이 응시하는 한국어 시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칼리지 보드는 팬데믹 속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험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런 발표에 대학 진학을 앞둔 한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대학 입학 사정에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는 SAT 과목 점수 제출을 권장해왔고 학생들은 본인의 경쟁력을 나타내기 위해 응시해왔습니다. 공부, 학업에서 나타내는 도드라짐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그 SAT, ACT 아니면 이런 서브젝트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통해서 더 높은 합격률을 가져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졌다는 건 다른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저희 한인 학생들에게 더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점수제인 시험이 사라진 만큼 대학 입시에서 개개인의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SAT2와 유사한 AP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에 한국어를 못하는 대신 아니면 일반 대학, 커뮤니티 컬리지나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다른 과목들을 한 과목을 더 공부를 해서 그 컬리지에서 점수를 받는 쪽으로 뭐 온라인 코र्스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칼리지 보드는 SAT 본 시험 방식도 대폭 개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 교육계에서는 SAT2 한국어 시험이 사라지면서 AP 한국어 과목 신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앞으로 롱비치시가 마켓 직원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위험수당 명목으로 시간당 $4의 페이를 추가로 지급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당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가시아 롱비치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근무해야 하는 모든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4의 위험수당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영웅페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300명 이상 직원을 돕거나 매장당 직원이 15명 이상인 식료품점은 최소 120일 동안 모든 직원에게 시간당 $4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롱비치 외의 LA 카운티 당국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통과를 추진 중이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을 신청한 실직자 수가 90만 명으로 직전주보다 2만 6천 명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신청자 90만 명은 코로나 이후 최소치보다 20만 명 가깝게 많은 규모입니다. 심사 후 실업수당을 각 주 당국으로부터 받는 실직자는 5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50만 명이 늘어났고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의 특별 실업수당을 받은 실직자까지 포함하면 수령자는 1,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피해를 입은 업주를 대상으로 퇴거 및 압류를 중단하고 식당이 내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파트타임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부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조치도 포함합니다. 19일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주 하원 통과 및 주지사 서명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개편해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간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클라우드 저장소의 일종인 전자문서 지갑에 내려받아 필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국내 기관의 전자증명서를 재외공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여권 분실 신고와 여권 발급 이력 조회, 여권 정보 증명서 발급 등 여권 관련 온라인 서비스 9종을 새로 제공합니다. 펠팍 한인회는 다음 달 12일 설날을 전후해 펠팍 시니어 센터에서 150명의 시니어들을 초청해 설날 떡국잔치를 개최합니다.
한인화는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라며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협조를 받아 마스크 만장 등 방역 용품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약간의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때때로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